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이딴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자꾸 오라니까 아프다고 핑계댄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며느리가 저에게 실제로 한 말입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삼계탕을 끓여 현관 앞에 섰던 날 몸이 아프다던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영화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악랄한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윤서에게는 정말 잘해줬어요. 친딸보다도 더 아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약을 다려 가져다 줬어요. 직접 약재를 고르고 몇 시간씩 끓여가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아픈 몸에 약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하며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다 줬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손주들을 맡아서 밤새워 돌봤어요. 5살, 3살 두 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윤서가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울어도 윤서가 푹 쉬라고 제가 다 달랬어요. 신혼집 마련할 때도 제 적금을 털어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말렸지만 젊은 애들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데라며 기꺼이 도와줬어요. 윤서가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윤서가 좋아할 만한 옷을 고르러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았고 아들 집에 갔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사서 채워주었습니다. 좋은 선물이나 상품권이 들어오면 챙겨줬어요. 며느리는 친딸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윤서의 반응이 시큰둥해졌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어머니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오지랖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세대 차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윤서도 나름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말로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윤서가 좋아하는 나무를 사다가 묻혀서 가져다 주고 손주들 옷도 계절마다 새로 사서 챙겨줬습니다. 내 마음이 전해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윤서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선물을 받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믿고 싶었어요. 며느리니까 쑥스러워하는 거야. 속으론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요. 밤마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윤서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키운 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머니, 고마워요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텨온 어느 날이었어요.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이번 주말에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어디가 아픈데? 병원은 갔어? 제가 물어보니까 감기가 심해져서요. 몸살까지 와서 정말 못 움직이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닭도 실하고 좋은 걸로 골라서 인삼, 대추, 마늘까지 넣고 정성껏 끓였어요. 보온병에 따뜻하게 담고 밑반찬까지 몇 가지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습니다. 아픈 며느리가 혼자 있을 텐데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윤서가 나오나 보다. 많이 아픈 것 같던데 괜찮나? 하며 걱정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멀쩡하게 화장까지 곱게 하고 예쁜 옷까지 차려입은 윤서가 아들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완전히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뭐지? 분명히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들고 있던 보온병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서야, 너 아프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삼계탕을 끓여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자꾸 오라고 하시니까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댄 거예요. 사실 저희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댔다고? 나를 속였다고? 그럼 아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니? 제가 간신히 물어보니까 윤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부부끼리 시간이 필요해요. 매주 시댁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머니가 자꾸 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댄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윤서를 부르는 게 부담이었다고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래도 거짓말은 제가 말하려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젊은 부부잖아요. 가끔은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아들마저 윤서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럽고 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들고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그럼 이 삼계탕은? 제가 어리바리하게 물어보니까 윤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됐을 텐데요. 저희 늦어요. 그러더니 아들 팔짱을 끼고는 제 앞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혼자 현관 앞에 서서 무거운 보온병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국을 끓여서 가져온 게 잘못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핑계를 댔다는 게 뭐야? 나를 그렇게 속이고 싶었던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윤서가 나를 속였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영화 보러 갔다고 해.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서까지 저를 피하고 싶었다는 게 그동안 제가 성가신 존재였다는 뜻 아닌가요? 제 정성은 다 부담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윤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핑계를 댔다. 부담스럽다. 이 말들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윤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이제는 아예 가면도 벗어던지고 대놓고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윤서 생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줬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에 가서 예쁜 스웨터를 골랐습니다. 윤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요. 20만 원이 넘는 비싼 거였지만 며느리 생일인데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선물을 포장해서 들고 갔더니 윤서는 받기는 받았는데 표정이 영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그만해 주세요. 부담스럽다고요? 며느리 생일에 선물 사다 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니? 내가 며느리 생일 챙겨주는 게 제가 물어보니까 윤서가 대답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해주시면 저희가 신경 쓰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어이없어서 되물었더니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윤서야, 내가 언제부터 너를 귀찮게 했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주는 건데. 그러자 윤서가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남이 자꾸 이런저런 걸 해주면 부담스럽다고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요? 몇 년 동안 친딸처럼 여기며 정성을 다했는데 저는 그냥 남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윤서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가족처럼 굴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그냥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윤서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했어. 남이라고.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윤서의 그 차가운 눈빛, 차갑게 내뱉은 말투.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준 모든 게 그냥 부담스러운 남의 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계산해 봤어요. 그동안 윤서에게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가계부를 꺼내서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신혼집 자금 3천만 원, 각종 선물비 연간 200만 원씩 5년이면 1,000만 원, 한약가, 밑반찬 재료비, 상품권.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6천만 원.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니까 허탈해지더라고요. 그 돈이면 남편이랑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노후 준비도 더 탄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잘해줬어. 윤서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응,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성가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앞서서 해주니까
윤서는 그냥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담스럽다고 하고 급기야는 가족도 아닌 남이라고 하고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매년 윤선의 가족을 불러서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거든요. 올해도 미리 전화를 했어요. 윤서야, 추석에 우리 집으로 와서 차례 지내자. 그런데 윤서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어머니, 요즘은 각자 집에서 지내는 거 아시죠? 굳이 다 모일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추석인데 가족이 모여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또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해서 대접하고 아이들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한순간에 바보가 된 건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윤서가 날 뭘로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 남편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만 신경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몇 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미련도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며칠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랜 친구 영희가 저를 보러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순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윤서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듣더니 확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제가 중얼거리니까 영희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말순아, 정신 차려. 넌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준 게 문제야.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내 인생이라니. 나이 이른에 무슨. 이른이 어때서? 요즘 이른은 한창이야. 윤서 같은 년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살라고. 내가 그동안 윤서한테 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영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를 사랑하고 잘해준 게 죄인가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윤서한테 연락하지 말자. 그게 좋겠어. 내가 너무 고생했어. 남편도 찬성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서에게 일체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안부 전화도 밑반찬 갖다 주는 것도 모두 중단했어요. 손주들 생각은 났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며칠 후 윤서가 전화를 했어요. 아마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왜 연락이 없으세요? 연락할 일이 있나? 제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윤서가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평소에 자주 연락하셨는데. 아, 그랬나? 내가 너무 성가시게 했나 보네. 앞으로는 안 할게. 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괜찮아. 내 말대로 우리는 남이니까 굳이 자주 연락할 필요 없지.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을까요? 그 후 일주일 뒤에 또 윤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 그래. 그럼 보러 오지 그래. 제가 무덤덤하게 답하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사다 놓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놓았을 텐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라고 했어요. 주말에 윤서가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걸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준비할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준비할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 아이들이 할머니, 맛있는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냉장고에 라면 있으니까 끓여 먹으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했을 텐데요. 윤서가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화나신 일이라도. 화? 왜 화를 내겠어? 내 말대로 우리는 남인데. 그 후로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뭘 해도 관심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윤서 눈치 보느라, 윤서 가족 챙기느라 못했던 걸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과 상의해서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매달 200만 원씩 받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주택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엔 파크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윤서 신경 쓰느라 못했던 건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웠어요. 윤서 뒷바라지하느라 못했던 모든 걸 다 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은 온전히 저희 부부를 위한 돈이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기는 처음이야. 윤서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윤서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즐겁더라고요. 윤서 생각? 전혀 안 났어요. 애들 생각은 가끔 났지만 그것도 금방 잊혀졌어요. 친구들이 보더니 말순아, 너 완전 달라졌네. 얼굴에서 광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파크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남편과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 제가 무덤덤하게 물어보니까 윤서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300만 원 정도만. 300만 원이라고요? 예전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우리 손주 교육에 뭔들 아끼겠어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더라고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서야, 갑자기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남편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내고 있어서 그래서 제게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손주들 생각에 당장 은행에 뛰어갔을 거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윤서야, 내가 기억하기론 내가 나한테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요? 저를 남이라고 했던 그 말은 어디 갔나요? 윤서야, 나도 이제 똑같이 살기로 했어. 내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나도 굳이 너희를 도와줄 필요 없지.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없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아니야, 그때 내 진심을 들었어. 고마웠어. 덕분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 윤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도 나한테는 남의 아이잖아. 내 말로는. 전화 너머로 윤서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서야, 너무 늦었어. 그때 내가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부담스럽다, 가족이 아니라 남이다.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들 다 내 진심이었잖아. 정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스트레스야? 3천만 원 보태주고 온갖 선물 해주고 아픈 때마다 한약 다려주고 이게 다 스트레스였어? 윤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윤서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기로 했어. 매달 연금 200만 원씩 나오거든. 그 돈으로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해. 연금이요? 응, 주택연금 신청했어. 그동안 너한테 쓸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기로 했거든. 파크 골프도 배우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살고 있어. 윤서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없는 건가요? 도와줘? 남을 왜 도와줘?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어머니, 윤서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힘들었어. 내 눈치 보느라, 내가 좋아할까봐 전전긍긍하느라. 이제 그런 거 없이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이 누구 전화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윤서였는데 돈 달라고 하더라고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이제 우리는 남이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웃으면서 잘했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윤서가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윤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들아,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했어. 부담스럽다고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아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손주들도 나한테는 남의 아이라고 내 아내가 그러던데 남의 아이를 내가 왜 챙겨? 아들이 한참 있다가 엄마가 변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죄책감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매일 아침 파크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운동하고
오후에는 꽃꽂이 수업을 받아요. 주말에는 남편과 온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연금으로 받은 200만 원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윤서한테 쓴 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까웠던 돈이었죠. 어제 친구 영희가 그러더라고요. 말순아, 너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활기차고 예뻐 보이기는 처음이야. 맞아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요. 윤서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오히려 저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셈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맛본 이 통쾌한 해방감. 이게 바로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윤서 같은 사람한테는 다시는 속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사신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저처럼 늦기 전에 깨닫고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